네, 하루를 마무리하는 브리핑 이수연의 애프터 출발합니다. 오늘 외국인 국내 증시, 양 증시에 모두 다 매도세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사자세, 하지만 오늘 대형주가 반등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빠져나가고 있죠. 그래도 코스피는 1% 안팎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내에서 니케이 다음으로 코스피 상승률이 가장 좋죠. 그동안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흐름 보이다가 오늘은 또 박스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 추가적인 흐름이 기대가 되는 하루입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가 급등을 하죠. 이수페타시스와 한미 반도체 전격 비교해보고요. 재건주도 두드려보고 건너자 재건주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이수페타시스와 한미 반도체를 좀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봤는데 두 기업 모두 다 호재가 있습니다. 일단 이수페타시스는 오늘 증권가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3개나 나왔죠. 첫 번째로는 이 MLB와 PCB 판매 단가가 상승할 거다. 가격 상승. 그리고 캐파가 확대될 거다. 증설이 올해부터 가속화되고요. 캐펙스 규모도 800억에서 1,500억 원까지 거의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마이크론도 캐펙스를 늘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크론에 납품을 하는 이수페타시스도 함께 이 규모가 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이 증대될 것이다. 올해는 고객사 매출 비중이 늘어날 텐데 그 고객사로 거론되고 있는 쪽이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ARM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AI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의 실적 상승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리포트의 골자였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HBM 말고 또 뜨고 있는 것이 에이직 반도체죠. 에이직 반도체에도 이수페타시스의 기판이 필요하고요. 거기다가 관세 수혜까지 얻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수페타시스의 주요 경쟁자가 다 중국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 중국 업체들이 관세 부과의 영향을 받는다면 반대로 이수페타시스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평가인 거죠. SK증권과 키움증권 모두 다 이수페타시스의 목표 주가를 5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 가 거의 8% 급등을 했는데 과연 5만 원 넘길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한미 반도체도 오늘 긍정적인 소식이 많이 나왔는데 주가 흐름은 잠잠합니다. 수출 증가하고 있습니다. TC본도 매출이 처음으로 국내 비중보다 해외 매출 비중이 더 높게 잡혔어요. 마이크론 수주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마이크론에다가 SK 하이닉스, 엔비디아까지 정말 큰 대형 고객사들을 두고 있는데 대체 왜 한미 반도체의 주가가 잠잠한 걸까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오늘 또 이런 소식을 냅니다. 1,300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소각하겠다. 거기다가 배당도 많이 주겠다. 창사 이래 최대 배당입니다. 주당 720원. 하지만 한미 반도체는 오히려 오후장에 탄력이 더 꺼졌습니다. 한미 반도체 앞으로 좀 기대하는 부분이 하이브리드 본더나 마이크로소라는 그 유리기판을 자르는 장비들인데 이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 더 나와줘야 그리고 추가 수주라는 이야기가 조금 더 나와줘야 한미 반도체는 주가가 그제서야 반응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증권가의 시선은 긍정적입니다. KB증권 그저께 나온 리포트 목표 주가 15만 원 잡혀 있습니다. 시세 한번 체크를 해보실까요? 이수페타시스와 한미 반도체의 주가 흐름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수페타시스도 물론 아침보다 상승분을 반납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6% 시세 확인되고 있죠. 한미 반도체는 장중 3%까지 올랐다가 오후장에 쭉 밀려났습니다. 지금 두 종목의 갭 차이가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원래는 한미 반도체가 조금 더 주목도가 높았다면 지금 이수페타시스로 옮겨갔죠. 수급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한미 반도체 이슈도 집중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유리기판과 PCB에 대한 비교인데요. 유리기판 테마주가 핫하게 등장하면서 일반 PCB 기업들이 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쪽 종목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SKC부터 필옵틱스, YC캠, 한빌레이저, 캠트로닉스 오늘 떴죠. 이런 종목들은 최근 들어서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만 일반 PCB 종목들 이수페타시스 제외하고 대덕전자, 심텍,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은 최근 들어서도 계속 바닥에서 헤엄쳐 가고 있습니다. 탈출을 못하고 있죠. 그럼 일반 PCB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격에 대한 하락세를 겪을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유리기판이 물론 절연성도 높고 내열성도 강하고 또 내구성 탄탄하지만 일반 PCB도 장점이 많습니다.
저렴한 재료비에 제작하기 쉽고요. 설계 유연성 때문에 이 기기의 형태마다 다양하게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만들 수 있다, 기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에 적합하고 유리 기판은 고성능 기기, HBM 기판 같은 쪽에 조금 더 적합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유리 기판이 물론 HBM에 조금 더 맞는 기판이긴 하지만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고 지금 AI 때문에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걸 보셔야겠죠. 그래픽 카드도 만들고 ASIC 반도체도 만들고 다양한 ASIC 반도체, AI 반도체들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파이 자체가 커진다면 일반 PCB가 들어갈 수 있는 기기들도 많아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PCB를 주목하시려면 AI 시장의 규모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겠다. 이렇게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셧다운 해제한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공장 라인들 지금 아예 셧다운한 공장들이 꽤 많았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요. 평택 라인 가동률을 최대치로 높이고 6월부터 생산 라인을 풀 캐파로 가동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의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이 파운드리가 필요하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HBM4를 가동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 이렇게 같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HBM4에 대한 삼성전자의 기대감도 함께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자인하우스 장비 종목들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특히 바닥에서부터 반등을 강하게 하는 쪽은 바로 장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리포트가 나온 게 올해 상반기에는 후공정을 보고 하반기에는 전공정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시선도 계속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단도 준비를 해봤는데 이런 소식이 나왔죠. 푸틴과 트럼프, 젤렌스키가 통화했다. 이제 우크라 종전 협상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아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만남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건주가 너무 많고요. 오늘 아침에 올랐다가 오후에 떨어진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그리고 안전한 투자를 원하신다면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 되는 종목들, 그리고 직접 우크라 기업이나 우크라이나 정부와 계약 체결 이력이 있는 종목들을 따로 분류를 했으니까요. 이쪽 종목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세 보고 마무리하시죠. 우크라 재건주 안에서 전진 건설 로봇, 제가 너무 많이 오른 종목으로 분류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신규 상장 이후에 지금 신고가 가도를 달려가고 있고요. 현재도 15%대 급등입니다. HD 현대 라인이 그나마 직접적으로 좀 우크라이나와 연계가 높습니다. 오늘 두 종목 모두 다 두 자릿대 안팎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 코퍼레이션이나 DY 파워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대 건설과 삼성물산도 우크라이나 건설 쪽에 재건 쪽에 직접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들의 흐름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브리핑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